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기형아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산이 되면 가장 걱정인 게 사실 기형아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험관 아기를 19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형아 테스트를 한 10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시험관 아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제가 기형아 테스트를 다 9번을 해보고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을 하지 않았는데 그 한 번이 저의 사랑하는 아기, 아기 사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시험관 아기 맨 처음에 기형아 테스트를 하면서 사실 통틀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은 제 몸 호르몬으로 변경을 인해서 몸이 더 힘들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힘들었던 게 저는 기형아 테스트였어요. 왜냐면 기형아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저는 정상이지 않은 배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난자도 건강하다고 하고 정자도 건강하다고 하는데 왜 배아를 만들었을 때 건강하지 못한 배아라고 말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서도 그 기형아 테스트를 했었고, 근데 PGS는 제가 했던 곳은 뉴욕 맨하튼의 난임센터 59가에 있는 그 센트럴파크 근처에 난임센터에서 했었는데요. 난임센터 거기서 대략적으로 한 하나의 배아를 검사하는데 5일 배양한 배아를 검사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한국은 한 2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25만, 26만 원 한 배아당.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거죠, 한국이. 그렇지만 이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몇백만 원을 PGS로 계속 돈을 날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돈도 돈이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거기에 나왔던 결과들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몇 번의 그런 오류가 있었고 몇 번의 그런 조직이 안 좋았는지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표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해서 만났을 때 몇 번이 추가됐다. 몇 번이 원래 2로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에 2가 아니라 3가 되어 있고 뭐 2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번이 이상하면 예를 들어서 15번이 이상하면 기형아의 뇌 쪽이 좀 이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이렇게 특정한 그런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떤 귀가 안 들린다는 듯 이렇게 어떤 딱 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번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은 조금 다르지만 하지만 기형아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형아 테스트를 하면서 정상인 게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 나이가 그때 당시에 36, 7 정도 됐었을 텐데 그렇게 기형아가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걸로 아기를 착상을 시키면 기형아가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형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장애자가 나온다는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신랑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될까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식을 못했던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고 눈물을 진짜 한강만큼 쏟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울컥할 정도로 저는 항상 울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엄청 울고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 똑같이 강남 차병원에서 저는 똑같이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미 미국에서 기형아 테스트를 한 다음에 기형아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좋다고 나오니까, 쓸 수 없는 배아라고 나오니까 저도 되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차병원 가서 강남 차병원에서도 계속 그거를 했던 거예요. PGS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남는 배아가 뭐 고작해야 하나, 쓸 수 있는 배아가 하나 또는 2개 뭐 이렇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전 진짜 그 하나가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한 번에 날려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하나씩만 항상 이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강남 차병원에서 하다가 다 포기를 하고, 잘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마지막에 마리아를 가서, 신설동 마리아에 가서 제가 이제 시험관 아기를 다시 처음 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게 이미 제가 노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은 내 몸에 착상을 시켜서 내 몸이 우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를 그 애들한테, 배아한테 말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게 그러니까 기형아 테스트를 하지 않고, PGS를 하지 않고 이식을 했는데 그게 착상이 되면, 여지까지 착상은 안 됐지만, 솔직히 뭐, 걱정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지만, 혹시라도 착상이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우선 중요한 건 착상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기형아 테스트 하지 말고 그냥 넣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상급과 3급, 하여튼 좋았던 그 배아 하나와 그 다음에 2번째 중급 정도 되는 배아를 두 개를 같이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된 아기 사자가 착상이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저는 착상이 되는 게 굉장히 불안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죠. 근데 또 10주, 11주 정도 돼서 아기 목둘레가 너무 두껍다. 그래서 기형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육모막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올 게 왔구나. 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번에 그 출산에 관련된 거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론으로 말하면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난자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정자가 건강하다고 확인을 하면 기형아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 먼저 착상을 시켜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시간 동안, 3년 동안 그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왜 나는 그거 하나에 굉장히 집착했을까? 왜 기형아 테스트가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한 번 기형아가 내 거 14개가 나왔었는데, 처음에 배아가 14개가 나왔었는데 다 죽고 나서 7개를 보냈는데 7개 중에서 거의 모두 다 7개가 또는 거의 6개가 사용할 수 없는 배아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서부터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 머리 안에는 제 모든 난자 중에 한 1%만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고 기형아 테스트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너무 낭비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봐요. 왜냐면 3년이 지난 후에 제가 2개를 넣었는데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육모막 검사까지 하고 보니까 건강 정상한 배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만 다 뿌렸던 거예요. 돈만 다 뿌리고 진짜 거기로 들어가는 돈만 몇 천만 원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돈도 아깝지만 제가 그때까지 했던 그 마음 아픈 거나 그런 거를 다 제가 감수하기는 진짜 너무 벅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시험관 아기를 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기형아 검사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고 좀 유산소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서부터 임신 3개월 전서부터 좀 운동하시고 좀 더 건강한 음식 드시고 즐거운 생각을 하시면서 몸을 만드시면, 3개월 전서부터 엽산 드시고 이렇게 몸을 만드시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배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자가 나와서 배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저는 그런 검사를 PGS를 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노산이면 노산일수록 조금 더 제 생각에는 내시를 기하고 착상을 먼저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뭐 주저리 굉장히 길었지만 힘드신 거 많이 알겠지만 정말 힘내시고요. 끝까지 간절히 원하면 아기는 올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힘내시고 끝까지 아기 천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 열심히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비키만 먹겠어. 여러분 안녕.